배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예요. LG엔솔이 튀르키예에서 포드 그리고 코치그룹과 함께 추진하던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이 백지화가 됐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로 전기차 구매를 미루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 공장 건설과 가동이 미뤄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LG엔솔의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좀 생각보다 느리고 그래서 투자를 지속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데 상호 동의했다. 이렇게 MOU 해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투자 줄이는 그래프가 좀 나가고 있죠. LG엔솔 포드 그리고 얼마 전에는 LG엔솔 GM, SK온 포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기차 전환율이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둔화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업들의 설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거를 매수하려고 했을 때 봤던 밸류랑 기대감이랑 지금 나오는 상황들에 대한 밸류의 기대감은 달라져야 하는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자, 어쨌든 OX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얘기들이 K배터리가 제도약을 위한 숨고르기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장세에는 문제없다. 쭉 간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숨고르기다 O. 그렇죠. 그리고 김태성 이사님은 숨고르기 아니다 X. 네. 오케이. 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답변 OX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재규 본부장님부터 지금 숨고르기다 그 뜻은 요런 노이즈가 좀 지나고 나면은 내년 내후년에는 훨씬 더 전고점 뚫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의 표현은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다가 이제 주가 자체로 놓고 봤을 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산업이든지 그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도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었던 것과는 지금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어쨌든 무언가 사업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업황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숨고르기를 잘한 이후에 추후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잡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선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숨고르기 장세다, 숨고르기 기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2025년도나 2026년도를 보고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부터 사실 시간 자체가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가 정말로 길게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기간 자체를 좀 여유 있게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이걸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만들어놨었던 저점대를 이탈하면 대응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트레이딩 관점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 수급을 보고 가자는 말씀이 더 큰가요? 그렇죠. 수급에 대한 부분도 크고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그 대표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올라왔었던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음극재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셀 업체라든지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우상향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된 이후에 지금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기술적으로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O를 들어주셨고 김태성 이사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숨고르기 아니다. 이런 노이즈 상관없이 그냥 쭉 갈 수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숨고르기도 숨 고를 새도 없이 더 떨어진다. 숨고르기도 숨고르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렇게 강하게 올랐었고 그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감내할 만큼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투심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숨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다 뱉어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긍정적인 투심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을 좀 많이 걷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의 거의 이제 공통된 부분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그거 외에는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포드와의 합작이 철회가 된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여기서 생산된 물량은 유럽에 이제 가지고 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전기차 시장이 조금 많이 클 거라고 생각했던 유럽 쪽까지도 수요도나 혹은 속도 조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 또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그 안에서 뭐 5% 10%의 그 변동성을 노리는 트레이딩 자금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하게 좀 자리가 잡히기까지에는 저는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에코프로는 전고점 생각하면은 150만 원에서 뭐 지금 앞에 O자 보일 때까지 내려간 거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기는 했지만 계속 추세적으로는 내리꽂는 그런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 차트로만 봐도 지금 120만 원, 130만 원에서 지금 60만 원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길게 가지고 가려고 했던 분들 그리고 좀 몇 달 동안 가지고 왔던 분들은 마이너스 50, 뭐 마이너스 60%여도 그냥 눈물의 손절을 하는 게 그래도 현명한 걸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눈물의 손절을 할 만큼 비중이 많이 안 들어갔길 바라고 있고요. 만약에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안타깝지만 손절할 타이밍은 저는 좀 늦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이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보유를 할지를 본인께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좀 버텨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버텨봐도 되지만 일단 이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가 처음 우리가 연초에 강하게 올라갔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테슬라라든지 포드라든지 GM 측에서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팩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저는 이제 비중이 적은 분들은 좀 버텼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좀 줄여가지고 그 자금은 좀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많이 밀렸는데 반도체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고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못 올라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조금만 한 5%라도 10%라도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좀 나아질 수 있는 속도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요? 네. 어떻습니까? 매도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저희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지금 2차 전지가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130만 원, 140만 원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사실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저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손절을 하기에는 일단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바 하지만 그 성장에 대해서 속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시간을 두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이건 결과론적 이야기이겠습니다만 한미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면 저도 일부 비중 많으신 분들은 반도체 쪽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반도체도 사실 이렇게 되면 고평가 논란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줄여서 다른 걸 샀을 때 또 그쪽에서 물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에 우선은 저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이제 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안 좋아진 거라면 4분기는 상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리튬 가격이 올해 이제 여름에 이제 바닥 찍고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올라오는지를 보시면서 그때 다시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위치는 매수도 매도도 저는 의미가 없는 자리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엄청난 상승을 맛보셨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내가 손절해볼게. 그리고 나 어디가? 그렇죠. 여기서 지금 대안책이 뚜렷한 대안책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갈 데가 확실하게 있으면 손절을 하고라도 넘어갈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뭐 일단은 굉장히 크게 물리신 분들은 선택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는 거. 자, 그럼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 2차 전지 소재주 공매도 잔고량 변동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공매도 금지 전후 주요 2차 전지 소재주 공매도 잔고량 변동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뭐 요 숫자와 그래프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좀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또 지적했던 게, 이게 사업 내용은 좋은데 자꾸 어느 한 세력이 공매도로 찍어 누른다라고 해서 공매도 금지를 요청을 했었던 거고, 실제로 당국이 기습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했고, 그런 부분에서 월요일 날 반응이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시장 조성자나 마켓 뭐라 그러죠? 유동성 공급자 LP, 유동성 공급자들은 공매도를 자기 맘대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게 개념이 어려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공매도가 아직도 눌러서 2차 전지가 눌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재규 본부장님? 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잔고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실제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올라왔었던 거는,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 보면 윤곽이 나오겠지만 살짝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켓 메이커죠. 시장 조성자나 LP, 유동성 공급자는 지금도 공매도를 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할 때 시장에서 좀 준비를 해서 좀 더 세련되게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외신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뭐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뭐 가속화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매도에 관련돼서 지난주 월요일에 너무 크게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2차 전지를 비롯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엔 시장은 가치를 좀 찾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슈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좀 횡보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같은 질문 드린다면 공매도 이슈. 일단 뭐 팩트 기준으로 숏 커버링은 거의 없었다라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해당 산업에 하방 배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ETF도 있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메이저 주체들이 아예 시장을 눌러버리게 되면 사실 답이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때문에 눌렀다라기보다는 일단 이것을 이겨낼 만한 또 매수 주체도 지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매수의 힘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변수가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딱 칼로 무자르듯이 뭐가 얼만큼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